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에 네, 개인 세무조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예, 증여세가 대부분이었고요. 네, 많습니다. 예,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증여가 많이 일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자산 가액이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인데,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액이 많이 증가가 하다 보니까 이런 고액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뭐 양도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혐의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세 강국에 있어서 어떤 혐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부동산을 사는데 모자란 부분을 네. 빌려준다거나 네, 뭐 그렇습니다. 차용으로 해가지고 한다거나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런 경우에 자금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뭐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돈을 빌린다거나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차용증을 작성해서 돈을 빌리고 이 자금을 원천으로 해서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얘기하는 게 AI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네, 해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각 부처 간의 공조도 자리 잡았다. 네. 왜냐면 한국부동산원, 네. 그 다음에 국세청의 부동산 관리, 음. 그 다음에 구청과의 공조,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리를 좀 잡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간에 상호 유기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공유가 되고 있고,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대외적으로도 AI를 통해서 이런 탈세나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 계속 공공연하게 이런 부분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을 증여한다든지 양도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뭐 편법적으로 행해진 그런 거래들, 실질과는 다르게 또 신고가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되기가 훨씬 더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차용증이 맞는 키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국세청에서는 갖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부채사고 관리라고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뭔가요? 증여세 조사를 받게 되시면 사실 실질적으로 증여가 맞느냐,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증여를 해줘서 받았는데 그 증여 재산 가액 평가를 적정히 했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들이 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증여를 하시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셨다면 너무 서둘러서 진행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세법적인 부분은 일반 개인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증여를 하게 됐을 때 나중에 혹시라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다 보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증여를 하실 때부터 자료를 잘 준비해 놓으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여가 일어나고 증여세 세무조사가 나오는 이유가 자녀들의 재산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예요.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전세 자금을 도와준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전에 계속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년만 보면 안 된다. 정말 저희가 깊이 봤을 때는 10년 이상도 본 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요거 이번 한 건으로만 증여세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자꾸 소득금액 증명원 가지고 얘기를 해요. 네. 내가 연봉을 1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9천만 원을 썼으면 난 1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세무사님? 네, 네, 그렇습니다. 1억으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부가 대기업을 다녔고 10년을 다녔으면은 내가 20억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예, 세무사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증여세 세무조사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넓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꼭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